Splash. I've been on my rocks. Now that you know how my eyes b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러커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두 번째 로드 지금 공장에서 나와서 LG로 출발을 했고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시간 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금요일이 돼 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로드를 출발을 했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지난번 영상 말미에 혹시라도 노후 차량 같은 거를 탔을 때 고생됩니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했던 그런 경험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 갔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한 6개월 있다가 그만두고서 제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영부영 그만두고, 그때는 이제 운전 경력이 이제 1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2년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알게 됐던 그 한국 사람 드라이버들, 조금 이제 고참 드라이버들 뭐 들은 얘기들도 막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쓸데없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틀란타 와도 금방 또 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뭐 일하는 걸 찾으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운전하고 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한다 이것만 자신감이 있었지, 그 뭐 일거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틀란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틀란타는 그 캘리포니아처럼 한국 분이 하시는 그런 트러킹 회사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게 H마트 물건 움직이는 그런 회사가 한 군데 있었고, 지금 현재는 한국 분이 차 적어도 10대 이상 가지고 하시는 분이 두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H마트 물류하는 데 말고 다른 한 군데는 한국 분을 또 안 써요. 안 쓰고. 그런데 어쨌든 아틀란타에는 그런 뭐 트러킹 회사라 그럴 만한 게 거의 없는 상태고, 뭐 대부분 다 오너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한 차 2대 3대 이렇게 가지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일거리를 빨리 못 찾으니까, 제가 전에 다른 데에서 일하던 데서 알게 된 트러커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차가 2대였어요. 그래서 차 한 대를 일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찾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드라이버를 못 찾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조지아 그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타운 조금 위쪽에 있는 데에서 뉴욕 가는 거였어요. 뉴욕 가는 그런 건데, 그게 니퍼거든요. 그래서 냉동차를 끌고 거기에 냉동 닭 실어가지고 뉴욕 가는 건데, 운전을 조금 이쪽에서 하신 분들은 뉴욕을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머트상도 모르고 뭐 그냥 단순히 뉴욕은 복잡하니까 운전 스킬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그건 내가 괜찮아 이러고서는 이제 제가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2달 반을 하고 제가 손을 들어버린 게, 길을 모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같은 데는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GPS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차선 한번 잘못하면 그 목적지를 눈앞에다 놔두고 삥 돌아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짧게는 1시간에서 제가 최고 길게 돌아본 게 한 2시간 반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왔던 것 같아요. 뭐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런 데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것도 있고, 차선 잘못 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뭐 다리를 건넌다든가 아니면 톨레일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그 워싱턴 브리지 같은 데는 톨비가 108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갔던 그 냉동 닭을 봤는데도 그 유태인들이 하는 데 같았는데 그게 주거지역 바로 옆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웨이에서 내려가지고 3마일 조금 넘게 되는 거리를 거의 한 3-4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을 다 거쳐서 가다 보니까 뭐 신호등도 걸리고 뭐 한국의 그 이면도로처럼 양쪽에가 차는 다 파킹돼 갖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려면은 뭐 애들 튀어나오고 차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너무 모르니까 정말 맨날 거기 가면은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갈 때는 괜찮은데 참 이제 올 때 그 근처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픽업을 또 이제 항상 다른 데에서 물건을 픽업을 해서 아틀란타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길 찾으러 가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야 2달 반이고 야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길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만둬버리고 마침 그 한국분이 중고차 2대를 사가지고 트러킹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이쪽 동남부 쪽에서만 도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금호타이어 그거를 가지고 주로 많이 하고 가끔 가다가 또 브로커 잡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산 중고차가 뭐였냐면은 인터내셔널에서 나온 프로스타라는 차였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인가 13년도 차예요. 그리고 마일도 생각처럼 많이 뛴 차가 아니었어요. 한 30,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받았을 때가 34만 얼마인가 밖에 안 탔어요. 그런데 차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 위쪽에 버지니아 쪽 그 81번 하이웨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들어가는 뭐 77번 이런 데를 가면 오르막 내리막이 되게 많은데 뭐 진짜 한 2만 파운드 싣고 내리막길 갈 때야 뭐 탄력 받아가지고 정말 뭐 70마일 75마일 막 가다가 딱 오르막에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은 바로 속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엉덩이 들고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무겁지도 않은데도. 그래가지고 뭐 25마일 30마일 이거밖에 안 나가요. 이제 평지나 돼야지 차가 또 정상으로 조금 나가는 것 같고. 아마 그 전에 그 차가 뭐 항상 무거운 거를 싣고 다닌 건지 어쩐 건지 그래서 엔진이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지는 제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그 12년도 13년도에 인터내셔널에서 그 레진 시스템이 차에 장착이 돼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레진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 경고등 뜨면은 차 갓길에다 세워놓고 한 50분씩 차 공회전 돌려가지고 사인 지우고 가고, 그리고 그 차가 그것만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난히 좌우지간이 컴퓨터 그 일렉트릭 시스템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오작동되고. 그래서 가다가 멀쩡하게 뭐 저 핸드브러시가 안 움직여 버린다든가, 근데 그게 무슨 퓨즈가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되고 이러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가끔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비가 와도 반경 그 주위 뭐 한 1-2마일 정도만 비가 쫙 쏟아지고 그거 벗어나면 또 말짱하고 그런 때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딜리버리 시간은 항상 뭐 촉박한 편이니까 갑자기 비 만났는데 엔진브러시 작동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세울 수도 없는 게
뭐 여기만 얼른 조금 벗어나면은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그 무식한 생각에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물론 서행은 하지만은 그 가는데 뭐 한 2마일 갔는데도 비가 안 그친다 그러면 이제 불안하고 안 보이고 이러니까 차 세우기는 세우죠. 근데 또 마냥 거기서 이렇게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조금 기다려봤다 1, 20분 기다렸는데도 비가 그치지를 않으면은 그냥 앞에 또 닦고 그 레인맥스나 좀 뿌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또 출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죠. 앞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차 상태가 그렇게 노후되면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언젠가 한 번은 겨울철에 저 아이오와 쪽에 갔는데 기온이 뭐 그 섭씨로 뭐 영하 13도 14도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멀쩡하게 되던 히터가 달리고 있어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럭스탑 가가지고 차 딱 세워놓으니까 히터 작동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팬만 돌고. 아,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잠잘 때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저 트럭스탑 안에 들어가서 이 C가 쪽에다 꼽는 그 힐러 나오는 팬 조그만 거 사가지고 이렇게 껴봤는데 그것도 한 5분 돌다가 안 돌아요. 속 터지죠. 추워서 잠이 안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도 이렇게 다 밀고 다녀가지고 자다가 진짜 추운 거예요. 머리가 시려운 거 있죠. 그런데 뭐 비니 캡 꺼내갖고 쓰고 옷도 껴입고 그러고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는데도 뭐 추우니까 빨리 잠 못 들고 그래요. 일어나가지고 브루스타 켜가지고 주전자에다 물 얹어가지고 그 열기로 이렇게 잠을 자요. 근데 그게 또 마냥 그렇게 편안하게 푹 자버릴 수가 없는 게 계속 끓다가 물 다 쫄아갖고 또 불날까봐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불안해가 자다 깨다 그거 쳐다봐야 되죠. 또 일어나면 히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정말 새벽에 화장실 한번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못 갑니다. 추워가지고 일어나기도 싫고 막 눈은 감고 비몽사몽간에 계속 참고 자는 거예요. 자는 것도 아니죠. 그냥 비몽사몽 하고 있는 거죠. 차 상태가 안 좋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오너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뭐 경제적인 여유가 뭐 충분치가 않아 가지고 그냥 내 차만 하시겠다는 그 생각에 뭐 이렇게 중고차 같은 거 뭐 이렇게 사가지고 하시는 분은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장거리 하실 분들은요. 뭐 로컬에서 하신다면은 이게 뭐 큰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한 300마일 이상 이렇게 바깥으로 계속 도실 분들은 중고차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새 차도 또 문제는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조심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 요 제 그 영상에 그 지난번 영상에 댓글에 제 영상 이렇게 자주 봐주시는 분이 오너 했을 때 리스크가 뭔가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 뭐 좀 한번 올린 적이 있기는 있어요. 올린 적이 있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좀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사람마다 경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 얘기만 한다 그래서 제가 겪고 뭐 제가 보고 듣고 한 것만 한다 그래서 그게 또 다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크게 얘기를 하면 이 오너 리스크는 메인테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의 연속성이에요. 일의 연속성.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자신들이 어떤 습성인 거죠. 내가 돈을 조금 벌기 시작하면서 노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든가 뭐한다든가 이게 몸에 배버리면은 일 실컷 해가지고 조금 버는 거 다 까먹습니다. 아니면은 서부 쪽에서 장거리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보면 회사 차도 마찬가지고
오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오락을 위해서 오락실을 한 번씩 들락달락 하시다가 보면은 기껏 째빠지게 일해가지고 돈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과의 어떤 싸움 뭐 이러면 좀 너무 거창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세 가지가 삼박자가 좀 잘 맞아야 그 리스크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인테넌스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그게 새 차가 됐든 중고차가 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고차는 고장나서 그러는 거고, 새 차는 새 차니까 내가 뭐 어디 가서 돈 들이고 고칠 게 아니고, 워런티 기간에 딜러 가야 되니까 딜러 가가지고 그냥 묶여가지고 있어버리면은 일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저도 조금 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래서 왜 오너들이 잘못하면은 실컷 일해서 돈을 작게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결국은 조금 하다가 손 털어버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그 보편화된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화된 얘기는 아니고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제 영상 보실 때는 항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한두 가지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나가서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얼마나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전부 틀리거든요. 이 차 안이 사실 24시간 제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면은 이게 내 침실이 되는 거고, 운전대 앉아서 운전하고 가게 되면은 이게 내 일터고, 또 밥 먹을 때 되면은 여기가 식당인데, 이게 차가 뭔가가 하나만 작동을 안 한다고 해도 정말 불편한 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그런 사소한 고장들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회사 체제가 아니고 개인이 이제 차 2대 3대 갖고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죠. 당연히 뭐 차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번 주에 들어와서 뭐 고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주일 단위로 출입이 이렇게 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주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이나 고쳐야 되는데 주일 날에 내 차를 고쳐주기 위해서 문 열고 있는 메케닉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되면은 또 로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뭐 차 자체가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그냥 나갔으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끌고 나오다 보면은 그 상태가 돼가지고 계속 그냥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서 해도 뭐 또 여름에 뭐 에어컨 안 들어오는데 정말 미쳐버리죠. 이 안에서도 열기가 풀풀 나는데 에어컨을 안 대고 그러면은 문 열어놓고 가기야 가는데, 바깥에도 더워 죽겠는데 안에서는 또 열기 나죠. 문 열어놓는다 그래서 막 그게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정말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 같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경정비 하는 데라도 가서 고친다 그러고 보고만 하고 이렇게 고쳐버리고 하면 되는데, 조그만 회사들은 그런 것도 사실 차 고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회사를 가시더라도 그런 거 차 상태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차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뭐 일하기 전에 미리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항상 이렇게 그 구인 광고죠. 구인 광고 낼 때에는 자기네 회사 차들 뭐 2년 미만 된 뉴 이퀴먼이라고 이렇게 항상 거기 써놓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차가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도 꼼꼼히 뭐 일하게
받기로 한 회사가 있다면은 그런 걸 좀 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거 많이 좀 챙겨서 보십시오. 그래야지 가서 고생을 조금 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젠가요? 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 지금 학원에 다니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 학원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면허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회사를 들어가고, 뭐 이런 순서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또 학원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데 이런 차가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안 되고 그러면은 정말 막 자기 자신이 되게 내가 바본가 뭐 이런 좀 자괴감 같은 것도 들고 뭐 이러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